자, 안녕하세요. 이정원 원장의 자가면역 토크. 저는 스플리마니원 이정원 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약 10년간 동안 그 척추 관절 질환과 또 이제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한의사고요. 오늘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갓 진단 받으시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초보 류마티스 환자분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아신 지 오래돼서 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거나 좀 깊은 내용을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앞으로 올릴 다른 동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일단은 관절염이란 거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염인데 왜 이제 류마티스란 말이 붙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관절염이 그 여러 가지 또 종류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그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제 감염이 돼서 생기는 감염성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절염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런 애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할머니들 보면 허리가 좀 굽어져서 이렇게 걷게 되시고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뭐 외상성 관절염은 갑자기 이제 뭐 축구를 하다가 내가 무릎이 나갔다, 아니면은 뭐 어깨가 갑자기 부러졌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이제 외상성 관절염이겠죠. 아니면 이제 과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이제 환자분들 보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목 관절에 이제 과사용으로 인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혹시 잘못해서 감염이 돼서 이제 감염이 되는 이제 감염성 관절염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원인이 없는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쭉 이야기했던 퇴행성 관절염, 뭐 외상성 관절염, 뭐 과사용으로 한 관절염,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아니면 많이 써서, 아니면 뭐 감염이 돼서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발생을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정확한 원인이 없이 그냥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근데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한 것이죠, 아직까지. 근데 이제 추정되는 원인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른 관절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원인이 불분명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활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막. 활막이라는 건 그냥 관절 안에 있는 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부에 있는 막인데, 얘네들이 이제 활막에 있는 세포들이 원래는 이제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도 전달을 해주고 이제 관절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물질들도 이제 분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 활막의 세포들이 막 이상하게 증식을 합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염증 물질을 자꾸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관절도 파괴가 되고 나중에는 뼈가 파괴가 되고 해서 점점 관절이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관절에 있는 활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많이 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확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 관절의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암세포도 이제 우리 몸에서 이상한 암세포들이 그냥 자라나가지고 암이 생기는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도 활막에 있는 세포들이 증식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발생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에 생기는 암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른 질환들을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과사용으로 인한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의 제일 많은 부분은 관절이 아픈 거죠. 관절이 아픈 것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한 조조강직 증상, 이것들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이 아프게 되는데, 관절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손목, 뭐 무릎, 발가락, 발목, 어깨, 고관절, 뭐 아니면은 목, 아니면은 팔꿈치, 턱 이런 식으로 많은 관절들이 좀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여기가 다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10개, 뭐 20개 관절들이 다 아픈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만 아픈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손목이랑 무릎이 아픈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관절이랑 아니면은 이제 발가락이 아픈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절들이 아프게 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은 부분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관절들을 많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손가락 관절이 아프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 다른 관절염일 수도 있으니까 뭐 손가락이 아파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진단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절이 아픈 증상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활막세포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염증이 심해지고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뼈가 파괴가 되고요. 뼈가 파괴가 되는 순간에 관절이 모양이 틀어지는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게 후유증이 나중에 남을 수가 있고 그 통증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절 변형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랑 대화 나눠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피곤하세요, 많이. 좀 피곤하고 우리가 이제 약간 약해지는 느낌, 몸이 좀 약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가벼운 근육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절 말고 다른 부분에 이제 전체적인 근육통을 좀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에 류마티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운이 좀 나빠서 그 내부 장기로 번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치료해보면서 경험을 해봤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게 폐 류마티스가 와서 이게 류마티스가 진행이 되면은 폐 기능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폐 기능이 원래 100%라고 하면 5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생명의 위협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부 장기에 류마티스가 오신 분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뭐 설명은 더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같이 생기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 쇼그렌 증후군은 이게 침샘이나 이런 우리가 눈물샘 이런 데들이 이제 이상이 생겨서 이게 파괴가 되면서 그런 눈물이라던가 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눈도 되게 많이 피곤해 하시고 입이 말라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들은 주로 이제 관절의 통증과 뭐 심해질 경우의 변형,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신 증상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관절이 아프면 같이 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고 빨갛게 되고 아프고 뻣뻣해지고 이런 것들이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계에서 추정하는 원인들이 있고 저도 이제 임상적으로 계속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동영상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